예,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에코프로 놓쳤다면 아직 덜 오른 2차 전지 이 기업 보세요입니다. 에코프로를 나는 놓쳤다, 2차 전지를 매수 못했다 한다면은 다시 한번 바닥에서 뛰어오를 수 있는 아직 안 오른 이 기업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7,8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기차,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놓쳤다면 아직 덜 오른 2차 전지 이 기업 보세요입니다. 이번에 GM도 대박이 났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2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테슬라, 리비안 모두 인도량이라든가 판매량이 확연하게 폭증하는 모습 보였는데 GM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판매량이 약 2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GM의 2분기 미국 내 전기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GM이 2022년 2분기에 전기차를 약 7,000대를 팔았지만 올해 2분기에는 약 15,000대로 2배 이상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뭘 팔았냐라고 보니까 쉐보레 볼트입니다. 근데 이 쉐보레 볼트가 왜 많이 팔렸나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저렴한 EV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게 쉐보레 볼트가 많이 팔리지 않았나 생각하는 부분이고, 6,900대에서 거의 14,000대로 판매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2배도 아니죠. 거의 뭐 한 2.5배 가까운 수준으로 폭증을 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형 모델이죠. 쉐보로의 이 실버라도 픽업 트럭과 쉐보레의 이코녹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EV 버전이 연달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6개 정도의 모델이 출시될 전망이고요. 그러면 지금은 가장 저렴한 쉐보레 볼트가 판매가 많지만 앞으로는 실버라도라든가 이코녹스라든가 추가적인 전기차 매출 판매량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도 GM이 잘 됐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가 뭘 지향하냐, 그리고 GM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결국엔 어디로 가야 되냐 한다면은 더 나은 배터리, 더 강한 배터리로 간다라는 거죠. 그게 뭐라 그랬죠? 그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GM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기차가 준비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고체로 가는데 그 전고체, 그러니까 결국엔 전기차가 성장함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냐? 배터리 드라이룸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 잡아라 드라이룸 업계도 분주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2차 전지로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으면서 드라이룸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기술 개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이룸이 뭐냐라고 한다면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만들 때 들어가는 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이죠. 왜냐면은 2차 전지에서 중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수율입니다. 그러니까 수율이라는 게 2차 전지에서 과연 10개를 만들어서 몇 개가 분량이 나고 몇 개가 쓸만하냐라는 건데, 10개 만들어서 5개 분량 나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 가장 수율이 높게 나오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 환경에서 배터리를 만든다면 충분히 수율이 10개 중에 5개 나올 것도 10개 중에서 7개, 8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드라이룸입니다. 바로 이 습도와 온도를 맞추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드라이룸이 전고체까지 넘어가면서 조금 더 기술력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기술들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고체 라인에 도입될 슈퍼 드라이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드라이룸이 아닙니다. 슈퍼 드라이룸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개발 중이며 영하 70도 이하의 노점이 구축이 돼야 됩니다. 통상 드라이룸은 상대 습도 10% 이하, 노점 영하 10도 이하로 유지돼 배터리가 제작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드라이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2차 전지를 만들 때 드라이룸이 필요합니다. 근데 전고체 라인에서는 슈퍼 드라이룸이 필요한 거예요. 영하 70도 이하의 노점이 구축되는 드라이룸이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수분과 반응하면 유해가스가 발생해 습기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기의 노점을 더 낮게 유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터리 성장, 전기차 성장이 이루어지면 드라이룸의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 전기차 2차 전지, 이 전기차 성장하면서 드라이룸이 관심 가져야 되는 건가요? 하는데 2차 전지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성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뭐냐? 2차 전지만 성장한다고 드라이룸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 클린룸과 드라이룸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회사가 만듭니다. 이 방 자체를. 드라이룸은 습도를 제어하는 장치로 배터리 공정에서 수율 개선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의 수율을 올려주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력이 드라이룸이에요. 근데 가장 비슷한 기술력인 클린룸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클린룸이란 공기 중 입자들의 농도가 제어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들어가냐 한다면은 여기 써 있죠.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가요. 왜? 나노 공정에서 필요한 게 클린룸입니다. 왜? 나노 공정이 뭡니까? 우리가 5나노 공정, 10나노 공정 하죠. 이게 머리카락을 10억 분의 1로 나눈 거를 우리 나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죠. 그렇다는 건 눈에 안 보이는 먼지도 이 나노 공정에서는 거의 바위 정도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노 공정을 할 때 먼지는 바위다. 그럼 당연히 수율이 떨어지겠죠. 먼지가 많으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먼지의 발생, 유입, 유보가 최소화되도록 된 방입니다. 그래서 나노 공정이 최대한 수율을 높이게끔 만든 방이 클린룸이죠. 거의 드라이룸이랑 똑같죠. 수율을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된 수치인 온도, 습도, 그리고 압력이 요구에 따라 제어가 가능한 게 클린룸이고요. 그래서 클린룸은 일반적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이 되고 드라이룸은 2차 전지 공정에 사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아, 그렇구나. 클린룸과 드라이룸을 만드는 회사는 하나입니다. 한 개 회사가 다 만들어요. 근데 드라이룸은 2차 전지에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럼 클린룸 뭐라 했어요? 얘는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들어간다 얘기했죠. 그러면은 2차 전지는 수혜가 있는 거 알겠습니다. GM, 테슬라, 리비안 2배씩 성장하고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반도체는요? 이건 조금 별로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수익 내고 여기서 적자 내면은 답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삼성 반도체 최악의 실적에 성과급도 반의 반토막이 났어요. 글로벌 반도체 한파 영향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직원들의 올해 상반기 성과급이 1년 만에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성과급이 최대로 많이 나오면은 100%까지 나와요. 기본급에. 근데 4분의 1 토막 났으면 몇 퍼센트? 25%겠죠.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분 직원들의 성과급은 기본급의 25%로 책정이 됐습니다. 2015년부터 줄곧 최대 수준인 100%를 받아왔지만 반도체 업황 악화로 지난해 50%로 반토막이 났고요.
그 50%에서 올해 다시 반토막이 나면서 25%까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못 버니까 당연히 성과급을 많이 줄 수 없어. 당연한 소리죠. 그래서 DS 부분은 지난 1분기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인 4조 5,800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최악이네요.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광물 통제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제 리튬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쪽에 제한이었다면은 지금 반도체 쪽인 거죠. 중국 광물 통제, 미국 추가 조치 예고, 반도체 전쟁 격화입니다. 반도체 원료 재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 방침이 미국이 강력 반발하며 미중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특히 원자재 중에서도 반도체 원료로 들어가는 갈륨과 게르마늄을 지금 통제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반도체 악재죠. 중국의 이번 방침을 두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시겠지만 중국이 보복법을 7월 1일부터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보복을 해도 합법입니다. 에이젠거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중국 대응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며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한이 계속되면 대응 조치는 더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상대를 겨냥해서 내놓은 반도체 관련 규제가 지속될 것 같다. 솔직히 이것만 보면은 역시 반도체 업황이 안 좋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안 좋을 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더 이상 빠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최악이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더 최악의 적자는 안 날 거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성장기라는 거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뭡니까? 삼성이 이번 1조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조 원을 투입해서 4세대 메모리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HBM 생산 능력을 확대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2배로 확대하기로 하고, 삼성은 장비를 천안 공장에 설치하고 HBM 출하 증가 전망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비에만 1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장비를 사는 돈에만. AI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고성능 CPU, GPU와 함께 HBM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글로벌 반도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HBM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애초에 지금이 저점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고요. 지금 돈을 쏟아부어서 빠르게 매출을 AI에 힘입어서 성장시켜야 된다. 이제 D램부터 시작해서 매출이 폭증한다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를 해서 더 키우겠다. 바닥에서 AI 힘을 얻어서 반등을 크게 쏘겠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뿐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이번에 파운드리 전략도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파운드리 전략이야. 삼성전자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과 세이프 포럼 2023을 열어 파운드리 전략을 공개를 했습니다.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팹리스 고객 업체에 첨단 2나노, 3나노 기반 제품 설계에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 설계 지원 키트 PDK 프라임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반도체를 설계하고 만드는 게 좀 더 손쉬워지고 간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PDK 프라임을 제공하는 거고요. AI 고성능 컴퓨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멀티 프로젝터 웨이퍼 MPW 서비스 현황 계획도 공개를 했습니다. 비슷한 거죠. 좀 더 손쉽고 편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기술력이 좋은 것들을 제공하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에 모바일 중심으로 2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해 2027년에는 고성능 컴퓨터와 AI로 응용처 확대 전망입니다. 결국에는 뭐다? 이 모든 AI, 모든 지금 고성능이 다 미래를 향해서 투자가 되고 나노 공정이 개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기술력이 좋은 방향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전략 미래를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아까 얘기했죠.
결국에는 반도체가 성장하고 투자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당연히 공장 증설이라든가 아니면 장비 증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증설되냐? 아까 뭐 1조 투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보니까 결국엔 증설을 한다라는 거죠. 뭐를? 클린룸을. 삼성 2027년까지 클린룸 몇 배? 7배 확장합니다. 그만큼 규모를 키운다는 소리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를 따라잡기 위해 차세대 공정과 생산 능력 등 강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동을 시작하는 평택 3라인에 이어 현재 건설 중인 미국 테일러 1라인도 하반기 완공하고 내년 하반기 본격 가동 전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테일러가 1라인이라 하지만 테일러가 지금 엄청 크거든요. 공장 계속 늘어날 거고 공장 늘어나다 보면은 당연히 생산에 필요한 장비들, 그 다음에 이런 클린룸들도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 늘어나 봐야 뭐 얼마나 늘어나겠어라고 하지만 2027년 클린룸 규모는 지금부터 해봤자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3년 반 남았거든요. 3년 반 안에 2021년보다 7.3배, 7배 이상 확대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에 7배를 더 늘리겠다는 소리예요. 최저점에서 7배가 아니라 지금의 플러스 7배입니다.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산업단지로 조성 중인 용인으로도 생산 거점이 확대가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량이 증가하고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 왜? 클린룸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나노 공정에 필요한 먼지를 제어하고 그래서 수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룸이 클린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클린룸의 성장이 3, 4년 안에 빠르게 폭증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반도체 생산 및 파운드리 성장 가속화를 위해 클린룸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확인했습니다. 아까 전에 2차 전지 드라이룸만 성장하는 거 아니냐. 반도체 디스플레이 클린룸은 오히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작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하면은 하나는 돈 벌고 하나는 손해봐서 똔똔대는데 이 기업이 관심이 있냐. 있더라. 왜?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클린룸을 몇 개? 7배 이상 21년 대비 더 만들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반도체, 2차 전지 모두 동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바로 드라이룸, 클린룸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오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기업은 바로 신성 ENG라는 기업입니다. 신성 ENG 클린룸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반도체 공장에 필수로 설치되는 클린룸 설비를 공급하는 신성 ENG가 수주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사업 확장 및 전고체 배터리 드라이룸 수혜를 입는 기업이 신성 ENG고요. 동시 수혜를 받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복합 수혜 기업이고요. 지금 당장 찍으란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꽤 높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눌림목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한 2,400원까지 내려오면 좋겠어요. 2,400원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는 게 좀 깔끔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내려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급격하게 내려와 주는 모습이 반등하기 좋은 모습이고요. 이 구간에서 조금 내려와서 2,400원 초반까지 원 다음에 반등이나 상승 좀 기대해 보면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성 ENG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을 드려보고요. 알겠습니다. 신성 ENG 관심 갖겠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무료로 접속하면 혹시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되고요. 입력할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적지 않으셔도 된다. 100% 그냥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 적을 데도 없습니다. 그냥 어플 설치하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한 전기차, 그 다음에 로봇, 자율주행, 이 시장 전망 관련주 무료로 어디서 자료집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감사합니다. 7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쭉 밑에 리튬, 폐배터리, 자율주행, 로봇 UAM 다 무료로 자료집 나눠드리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7월 7일, 7월 6일, 5일, 4일, 3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추천주까지 무료로 알아가시고요. 급비의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 시작 전에 다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자동차 부품주가 올랐대. 왜 올랐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